이준석이 자네는 왜 조국이 딸이랑 결혼했나 이러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 맞아? 화교지 이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일부의 지금 무슨 매니악한 집단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당한 덩어리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같이 미쳐 돌아가면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느 정도 미쳐 돌아가가지고 결국 대통령이란 자가 그것을 믿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계엄이 터지고 대한민국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관했던 대가치고는 너무 심각하죠. 지금 보면은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뭐 이런 차원이면 아까 말했듯이 A와 B의 대립이고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닌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격렬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오히려 목소리가 커 보이는 현상까지도 발생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가 계엄을 터뜨린 다음에 이게 사실상의 본인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키피디아에 가가지고 제가 계엄이 있은 지 한 2, 3일 뒤에 전 세계의 쿠데타 사례를 모아놓은 문서를 봤어요. 근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뭐 아프리카나 아랍의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벌이고 이러면은 나름 거기에 정리된 걸 보면은 목적이 그래도 뭐 조국 근대화 아니면 뭐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사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부정선거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선거의 진실을 캐기 위해 가지고 했고 지속시간 뭐 2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황당한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도 서울대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양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부정선거라는 아이템을 들고 이런 쿠데타성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진척된 것을 봐도 부정선거를 사실 믿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죠. 많게는 인구의 20, 30%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는 그분들과 끝없이 논쟁했지만은 논쟁이라고 하는 건요, 최소한의 기반인 아까 제가 A와 B의 대안의 경쟁이 된 논쟁은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와 제가 논쟁하면서 기본소득이 옳냐 아니냐고 논쟁하면은 적어도 해볼 만한 논쟁이에요. 근데 이 부정선거 논쟁을 해볼 때는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은 첫 단계부터 맡깁니다. 자, 제가 물어봐요 먼저. 도대체 부정선거 그럼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했습니까? 그럼 무조건 중국이 했다 그래요. 예. 중국에 누가 했습니까? 그건 모른다. 하여튼 부정선거가 있었다. 결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 그것도 모른다. 어디서 했느냐? 모른다. 근데 하긴 했다. 어떻게 했냐? 모른다. 그러나 하긴 했다. 왜 했냐? 문재인이 시켰다. 그다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그럼 논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이거 어르신 이거 논쟁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너 중국인이지. 그 다음 대화가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 맞아? 화교지. 이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일부의 지금 무슨 매니악한 집단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당한 덩어리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결론에 끼워 맞춰가지고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이제 논쟁이 아니고 그냥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이 터지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3일 뒤면 선고가 난다고 하는데 지난 4달이 흘렀거든요. 4달이면요 1년에 3분의 1입니다. 진짜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갖고 허송세월을 했느냐. 자, 처음에 계엄이 터졌어요. 그랬더니만은 일군의 사기꾼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곧 트럼프가 우리를 구련하러 군대를 보낼 것이다. 예. 그때는 그럴듯하게 두고 여기서 믿었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걸 믿으면은 반지성이죠. 그거는. 예. 트럼프가 지금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이 풀려날 것이고 이재명 감옥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이 체포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한미군이 끌고 갔다가 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이 트위터로 그런 일 없다 하니까
주1 미군이 끌고 가가지고 주한미군은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우리는 미국에게 헬프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하면서 성조기를 흔듭니다. 그럼 정작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거기에 대한 반박 성명을 트위터로 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지금 이게 제가요 지금 어디서 뭐 어렵게 찾아낸 끄트머리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의 의식을 지배했던 얘기라는 것이죠. 예. 아까 부정선거 얘기 좀 더 하자면요. 부정선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선거 지자마자 자기들끼리 왜 졌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까 앞에 과정을 다 만들어버리죠. 제가 놀랐던 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담론이라는 게 2020년 총선에서 져서 시작한 거예요. 그 2020년 총선에 지고 나가지고 국회에서 갑자기 부정선거 옹호한 사람들이 그 대회의실에 집회를 엽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들이 나름 한 달 동안 연구해가지고 왜 이것이 부정선거인지를 결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회 같은 걸 해요. 근데 국민보고회 거기 저도 이제 도대체 이 뚱딴지 같은 소리 뭐 하는지 보자 그랬더니만은 자기들이 나름 파워포인트를 또 열심히 만들어 와가지고 1번부터 뭐 10몇 번까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대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9번이 뭐냐면 근거가 개표에 사용된 LG 그램 노트북에는 와이파이라는 기능이 내장돼 있다 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야 드디어 찾았다. 와이파이라는 기능을 찾았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근거가 9번은 와이파이, 10번이 뭐냐 윈도우 10입니다. 와이파이를 쓴다 그랬더니 와 하고 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문재인 이놈 이렇게 한 거예요. 10번은 윈도우 10을 쓰니까 부정선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돈을 모금한 거예요. 굴러가가지고 어느 상계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지하철에서 만나면은 아니 어르신 왜 부정선거입니까? 그러니까 와이파이란 걸 쓴대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반지성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내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와이파이나 윈도우 10 같은 아끼는 분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같이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정도라면은 저는 이런 반지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은 지성을 상징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맞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반지성들은 때로는 어떤 권위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강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떨 때는 여러분이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도 부정선거에 심취해가지고 맨날 저런 거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엄마 와이파이는 그런 게 아니야. 윈도우 10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반지성이 확산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 99명의 중국인들 그런 거 없어. 이런 걸 여러분이 실제로 얘기할 수 있어야 이런 것이 조금씩 진화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 뭐 부모님이 뭐 저러고 다닌다 내가 놔둬야지 이렇게 갔을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반지성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같이 지성의 영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다 같이 미쳐 돌아가면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느 정도 미쳐 돌아가가지고 결국 대통령이란 자가 그것을 믿는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계엄이 터지고 대한민국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관했던 대가치고는 너무 심각하죠. 예.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이것의 최종 버전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미국 CIA 요원이라 주장하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관종이 등장해가지고, 예. 이 캡틴 아메리카가 막 이제 증언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구속됐죠. 그리고 드러난 것은 안병희 씨인가요? 그냥 관종 사기꾼이었다는 거.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절반을 들었다 놨다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성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저 정치하다 보면 이제 뭐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제가 뭐 방송 가서 많은 말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공격받을 일도 많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공격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럼 지하철 4호선 딱 타면은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와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이러는 거예요. 이준석이 자네는 왜 조국이 딸이랑 결혼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냐면요. 보통 지적을 하면요. 이제 일부의 사실과 약간의 허위가 섞여 있으면 대응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 그거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가 사실인지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제 스스로 결혼도 안 했고 전 조국 장관 딸을 본 적도 없고 뭐 그 당시엔 그분도 결혼 안 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거기다 제가 어르신 저는 제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조국 딸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였냐면 자네는 왜 젊은 사람이 거짓말부터 하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니 어르신 진짜 안 했다니까요. 결혼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에서 다 봤다고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무의미한 가치 없는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과거 같으면은 이런 일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의 대부분은 그런 쓸데없는 가짜 뉴스나 아니면은 잡설들과 싸우기 해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 선동 자료에 대처하고 그 거짓에 대처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지성의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적어도 형식 논리라도 맞춰야 되는데 이 형식 논리를 맞추지 않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유튜브의 알고리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라는 게 많이 바뀐 거겠죠. 예전에는 전국에 예를 들어 뭐 부정선거론자들이 1%가 있으면은 5천만 명, 50만 명 아닙니까? 그럼 동네에 풀어놓으면 몇 명씩 안 돼요. 근데 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바로 유튜브죠. 나 평소에서 내가 음모론 믿으면서 나 애국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은 그냥 미친 사람 취급당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면역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애국자의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나 같은 사람 몇십만 명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우가우가 하면서 역시 애국자들이 이 세상에 많군.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착시 효과에 빠져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지점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 심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옛날에 조국 사태 때 본인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방송국 TV를 틀어보면은 자기 우호해준 사람 별로 없는데 유튜브를 트니까 갑자기 보수 유튜버들이 적의 적은 친구라고 조국 장관을 까기 시작하니까 본인에게 우군이 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매료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의존하게 된 것이죠. 원래 소수 종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게 되는 거 과정과 동일하죠. 현시에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약간 좀 소수 종교나 특이 종교에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포교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포섭됐던 거죠. 네. 요즘 들어서 명태균 사건이라는 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일관성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지 우리가 대화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명태균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면서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그걸 받을 수 있어? 갖고 엄청나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건인데 요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다 또는 그걸 제공받았을 때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단을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통용이 됩니다. 3달 전에는 돈을 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돈을 줬다고 뭐라 그러는 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정치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 이준석이 그래 정치를 하는데 너도 그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닥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누구처럼 옆에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 나고 하나만한 소리 하고 청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맨날 하고 다니고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장애인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나? 왜 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어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것의 경쟁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나중에 뭘 바꿨느냐로 기억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탕발림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살까요? 예. 아부하고 사탕발림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화나게 않게 하는 합법. 제가 시작하면 너무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잘할 자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화나지 않게 하는 합법. 근데 그걸 해가지고 대한민국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맞는 말을 하면서 살기로 했다. 맞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올바른 말이라는 말, 옳은 말이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 처맞는 말이라는 얘기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옳은 말이 될 것이고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지금 현실에서는 시작할 때는 처맞는 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제가 뭐 굉장히 세디스트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유지해야지만이 나중에 혼란을 겪지 않는다.